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석 달 만에 함성 소리가 들렸던 야구장, 소모임 금지가 해제된 교회.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가 다소 완화된 것 같은 변화지만 확진 수치로 보면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주말입니다. 오히려 2학기 역시 전면 등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표 앞에 뭔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고 있는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7월 2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주말 송파 6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방을 열흘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원서비스공단 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섰지만 구청과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천호역 일대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인도를 일부 막은 공사 가림막으로 보행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무효표, 유효표 논란으로 파행을 이어갔던 강남구의회 의장단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사퇴 논란과 여야 갈등까지 불씨는 여전합니다. 노원서비스공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서로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노원서비스공단 파업 사태를 박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청 5층 구청장실 앞. 노원서비스공단 노조가 오승록 노원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입니다. 파업 한 달이 넘어가면서 노조원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조합원 2명은 지난 15일부터 무기한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조합을 대하는 노원구의 태도. 노조 측은 지난 한 달간 구청장과 마주 앉은 건 단 한 차례뿐이었다며 노원구가 사태 해결에 나설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제일 저희가 답답한 거는 소통이라고 봐요. 뭐든지 회피를 하세요. 예산이 문제라면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걸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화의 문을 닫고. 노원구의 입장도 단호합니다. 노원구는 노조가 요구하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 한 해 20억 원이란 예산이 필요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실 점거와 확성기 사용 등 노조의 농성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행위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헌법이나 노동법에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집회 신고낸 것을 이탈된 것은 불법인 거예요. 한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구청 입장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양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역 분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갈등을 봉합할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노조와 구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감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지역 여론도 갈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선화 기자. 네, 노원구청입니다. 네, 노원서비스공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노조와 공단 간 대화나 협상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네,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주차 또는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고령 직종에 대해서 현재 60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노원구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지난달 30일 오승록 노원구청장과의 면담이 진행됐고 이달 중순에도 공단 측 관계자와 노조 집행부가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양보 없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여론도 양분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원주민협의회와 노인회, 새마을 부녀회 등 직능단체들은 노원구청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들은 서비스 공단은 매년 75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며 열악한 재정 속에서 노조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 시민단체인 노원공동행동과 정의당 노원병 지역위원회, 민중당 등은 서비스 공단 지원 가운데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간 공단 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단협에 임해왔다며 전향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원구청을 지지하는 직능단체들은
적자에 허덕이는 서비스 공단을 민간에 위탁하고 공영주차시설 등은 부인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노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측은 집능단체가 할 말이 아니라며 마치 관변단체 같다고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 간 감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대화나 중재가 시급한 것 같은데 현재 상황만 놓고 봐서는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조와 공단, 노원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물러설 것 같진 않은데요. 네. 노조는 전면 파업과 경고 파업, 조합원 단식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단 측이 만든 것으로 확인된 노조 와해 문건 등 공단의 조치에 대해서 노조 탄압으로 간주하고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원구 역시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파업에 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구청사를 점거하고 있는 만큼 직원과 민원이 느끼는 피로감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 점거와 스피커 사용 등으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정 다툼과 물리적 충돌 없이 이번 파업이 마무리되길 바라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봐선 갈등을 풀기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원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노원 서비스 공단 파업 소식 살펴봤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의장 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기표가 유효냐 무효냐를 놓고 열흘 동안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이 재투표에 합의하고 하루 만에 의장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결국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의장 선거 재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의장 선거 파행에 대한 책임 소재는 별도로 하고 이로 인한 의회 기능과 절차의 마비로 국민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강남구 의회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의한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지난 13일 의장 선거 결선 투표 결과 기표용지에 유효냐 무효냐를 놓고 열흘 동안 벌어진 파행. 임시 의장도 사퇴했습니다. 이신상의 사유로 의장 직무 대행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워 사의를 펴오니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새 임시 의장의 사회에 따라 논란이 있던 선거를 무효로 하고 2명의 통합당 후보를 놓고 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 재투표가 의결됐습니다. 의장 선거 결선 투표는 무효로 하고 다시 결선 투표를 시작하고자 하는데 전체 23명 가운데 음주의심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관수 의원과 통합당 의원 4명이 불참한 결선 투표. 통합당 출신 한용대 의원이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참여한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무효표를 던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많이 소통하고 또 서로 이해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더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선 민주당의 김영건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역시 통합당은 무효표를 냈습니다. 재적 의원 중 22명이 참여한 3개의 상임위원장 선거에선 강남구 의회 최초로 초선인 이향숙, 박다미, 안지연 의원이 신임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당과 민생당의 연대 의원 수가 더 많았지만 5석의 의장단 가운데 2석만 차지하는 데 그쳤고 민주당은 수적 열세에도 3석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긴 파행 끝에 치러진 강남구 의회 의장단 선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승자도 패자도 상처만 남긴 채 남은 2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서울 시내 풍수해 대비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코로나19 대응 현장과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이후 3번째 현장 점검으로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과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점검단은 시설 운영과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수해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점검단은 23일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방문해 비상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일대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공사장 가림벽이 인도를 넘어선 상태로 설치돼 보행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 측에서는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행정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길게 이어진 보도 위 발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이 길목에서 부대낍니다. 마주오는 시민들은 들고 있는 우산을 기울이기 일쑤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보행로라 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좋아요. 지금 불편해요. 좁죠. 굉장히 좁고 자기들 그 건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보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죠. 강동구 성내동 천호대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 가림막 때문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해당 공사 현장의 대지 면적은 6천여 제곱미터. 강남북을 연결하는 천호대로가 인접해 있는 데다 인근엔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을 끼고 있어 하루 수천여 명의 시민이 이곳 보행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북쪽 보행로의 가림막의 경우 가로수와 맞닿은 상태로 설치돼 사실상 시민들을 위한 보행로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양옆으론 버스 정류장과 천호역 6번 출구가 인접해 있어 출퇴근길엔 극심한 혼잡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 공사장 동쪽의 보행로도 사람 1명 정도만 겨우 지날 수 있는 데다 울퉁불퉁한 노면 상태 때문에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인근 보행로 관리를 담당하는 강동구청은 이달 초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상황. 구청 측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행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절차상으로 적법하게 처리가 된 건이고요. 이제 다른 승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현장 검토라든가 실사 조사를 통해서 도로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해당 오피스텔 공사는 2024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3년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송파 60대 부부가 지난 주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있던 시기 열흘간 창원을 누볐던 게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60대 부부가 창원에 가기 전부터 증상 발현이 시작됐었다고요. 이 접촉자 검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송파구 94번, 95번 확진자, 이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15일부터 25일까지 창원의 식당과 약국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특히 95번 확진자는 창원에 가기 전인 14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시작됐고 94번 확진자는 창원에 있던 19일부터 증상을 보였습니다. 95번 확진자는 15일 이 증상을 보인 상태에서 동서울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에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일까지 창원에 체류하는 10일 동안 이들 부부는 검차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파악된 접촉자 49명으로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추가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가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로 들어온 뒤 입국 검역 과정이나 2주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입원 치료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체계의 부담이 커진 게 이유인데요. 실제로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 사례는 지난달 첫째 주 11명에서 이달 셋째 주 13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예. 주말 동안에 확진자가 좀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도 짚고 가보죠.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5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4,1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9명, 해외 발생은 이보다 많은 16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 서울 신규 확진자 수는 6명으로 지금까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2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일대는 때 아닌 주택 신축 붐이 일고 있습니다. 재개발 기대감 상승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염리동 105번지 일대입니다. 동네 초입부터 대형 레뮤콘 차량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것.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세대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독주택이죠, 다. 둘 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다세대 건물로 짓는 거예요? 둘 다 다세대. 둘 다 단독이었는데 다세대로? 예. 이 동네에 다세대 주택 신축 붐이 시작된 건 지난 연말부터 정비 사업을 위한 사전 검토 요청이 들어온 직후입니다. 재개발 기대감 상승으로 분양권을 받기 위한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 1개 내지 2개의 택지를 묶어 주택을 지은 뒤 그 주택을 분양하면서 5평 정도로 많게는 15개까지 지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개발 때문에 쪼개는 거야, 쪼개는 거야. 뭐 7평짜리, 8평짜리 짓는 건 살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거든. 분양권 때문에 지는데. 한편 근래 이 일대에 다세대 주택이 지어졌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대략 20곳 정도. 추가로 건축 허가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공사도 10여 건에 달하는 곳으로 나타났으며 공사를 위해 비어지고 있는 공가들도 상당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비 사업을 바라는 주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노후도가 떨어질까 걱정인 건데 투자자들도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천서연 기자입니다. 염리동 105번지 일대 불고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 붐. 이런 상황에 정비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은 노심초사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사업성. 조합원이 늘어나면 조합원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일반 분양 물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결국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업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아파트를 100개 지었는데 50만 대 나눠줄 거를 90명한테 나눠주면 일반 분양 10개밖에 안 나오죠. 사업성이 떨어지면 조합원들한테는 분담금이 많이 나가죠. 노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도는 동네가 얼마나 오래되고 낡았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로 정비 사업 추진의 필수 조건. 신축 건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노후도가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정비 사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부 주민들은 자치구에 건축 행위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틈에 타가지고 이 건축업자들이 지금 투기꾼들 다 몰려들고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국민과 서민들 다 죽이는 거야. 이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방한축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건축 행위를 제한할 이렇다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 사업 추진이 결정되지 않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근거가 없어서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었으면 우리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죠. 이 밖에 투자자들의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권리 산정 기준일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서울시 최초 구립 유소년 축구단이 창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송파 구립 유소년 축구단인데요. 송파구는 선발 인원 가운데 취약계층 학생 일부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송파구가 유소년 축구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엘리트 체육으로 지자체가 나서 유소년 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송파구가 유일합니다. 축구는 운동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보유한 축구장을 활용해서 재능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유소년 축구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유소년 축구단이 구립체육단체에 새롭게 추가된다는 내용으로 최근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된 겁니다. 송파구립 유소년 축구단의 선발 인원은 모두 10,000명으로 계획됐습니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선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총 40명으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이 중 20%를 취약계층 아동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금전적인 문제로 축구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저소득층 아동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송파구립 유소년 축구단의 홈구장으로는 탄천 유수지와 여성 축구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송파구립 유소년 축구단은 선수 선발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본격 출범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강남구가 오늘부터 100억 원 규모의 강남 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4, 5월 이후 추가로 발행하는 강남 사랑 상품권은 10,000원과 5만 원, 10만 원권까지 세 종류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월 할인 구매 한도가 70만 원으로 축소되는데 상품권을 사용한 주민은 7월까지 80%, 8월부터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대문구가 이진아 기념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3곳과 작은 도서관 14곳을 부분 개관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도서관의 도서 대출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구립도서관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또 글쓰기 프로그램과 문화 강좌 등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도서관 이용 주민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체온 측정 후 입장 가능하며 열람실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성과 욕설에 폭행까지 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빚어진 갈등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규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공공시설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